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아침 신문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어제 당정청 여러 가지 회의도 많았고요. 근데 그중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급한 정부 임대료 10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회의를 열었던 당정청 인사들의 사진도 좀 실려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그동안 얘기가 좀 꽤 나왔죠. 구체적으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최대 300만 원 지원한다는 겁니다. 집합 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집합 제한,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제한을 받은 곳은 200만 원 정도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 인하 때 세액공제 70% 그리고 1월 3일까지 2.5단계, 지금 2.5단계입니다. 연장됩니다. 3단계로 가지는 않는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아시아도 변종 코로나 비상이다. 지금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유럽으로 이미 퍼졌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일본 긴급 입국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모든 나라에서 신규 입국 불허입니다. 1월 내내 불허입니다. 한국은 영국발 직항만 차단해 또 구멍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부 방역 강화 안고 2.5단계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온 80대 사후 확진입니다. 변종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개각과 관련해서 전망하는 기사가 거의 모든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사 역시 그렇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바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달 10일쯤 대폭 인사, 내달 10일 정도는 청와대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언론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각, 장관 인사죠. 이르면 내일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참 많습니다. 좀 더 보면요. 비서실장의 우윤근, 윤태영 검토. 구체적으로 후임 이름도 좀 여기 적혀 있습니다. 2년 넘은 장관들 교체 대상이다. 그렇다면 장관 교체 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추미애 장관 후임에 박범계 의원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1단 기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값 올해 8.35% 올랐다. 참여정부 이후 최대 폭입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 시작 동향. 그러니까 이제 은행 쪽에서 파악한 이 집값 동향이죠. 전세값은 6.54% 올라서 이명박 정부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값이나 집값이나 굉장히 많이 올랐다.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논설위원, MBN 논설위원 오늘도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변종 코로나입니다. 기존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70% 이상 강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확진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변종 코로나, 아시아까지 왔다는 얘기 방금 일면 기사에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하자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여당 다수는 그다지 별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정리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레임덕 막아라, 개각, 그리고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여권이 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위기 돌파를 위해서 뭔가 개각,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교체가 방법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춤추는 여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왕은 영국 여왕인데 실제 춤을 안 췄어요. 그런데 감쪽같이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영상 가짜 뉴스. 이게 큰 고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변종 코로나 지난주부터 얘기가 꽤 됐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영국에서 귀국한 80대 자가격리 중 사망, 변이 가능성의 초긴장. 이게 혹시 변종 코로나 아닌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정말 비상인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가족 모두 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1명은 자가격리 끝나 외부활동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보다 백신 접종이 늦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이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가 유입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 총 20개 국가에서 이 변종 코로나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옆에 지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빨갛게 된 지역이 변이 바이러스, 변종 코로나가 나타난 곳이에요. 지금 시작은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퍼졌죠? 유럽이 빨갛죠, 나라가.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호주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그리고 일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빨간색이 아니죠, 아프리카 지역은요. 여기 나이지리아하고 남아공 있는데, 여기는 다른 또 변종이랍니다. 그리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변종 바이러스는요, 영국에서 발견된 것보다도 전파력이 더 강하답니다. 뭔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가고 있다는 게 이 지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감염력 70% 더 높은 영국 변이 코로나 12일 만에 20개국, 20개 국가에 번졌습니다. 단 12일 만입니다. 감염력 높을수록 치명률은 낮습니다. 이게 같이 가면 정말 큰일인데요. 다행히도 치명률 자체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와 단백질 구조가 같아서 백신 효과 무력할 가능성은 없다. 이건 천만 다행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 이 변이 코로나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요. 청와대, 우리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은 외국과 비슷하거나 더 빠를 수 있다. 이건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얘기가 같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 변이 코로나 많은 분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다음은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빨라야 2월 정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죠. 그런데요. 며칠 전부터 이 내용이 좀 주목을 받았죠. 미군 이번 주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군을 도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죠. 대표적으로 카투사입니다. 카투사 접종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카투사 백신 접종 관계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자, 이게 미군 마음대로 접종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 승인은 아직 안 받았잖아요. 미국은 승인이지만.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접종할 땐 우리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투사 접종을 위해서는 우리 당국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만약에 협의가 돼서
됩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한국인 첫 접종은 카투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백신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카투사가 먼저 맞는다. 이게 또 미묘한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 당국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내놓은 예가 있고요. 야당에서도 몇 가지 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당정청 2월 접종 가능할 수 있다.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2월에는 접종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백신 스와프를 하자. 백신 스와프라는 건 뭔가 바꾸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우선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당국의 설명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기에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내년 2, 4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각 제약사의 생산 역량에도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진행 상황을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된 백신 물량이 내년 1분기부터 차질 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면밀한 계획을 세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다들 백신 관련 얘기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접종과 관련해서 내년 2월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반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물론 접종 시점 얘기라기보다는 백신 전체 물량 확보에 대한 건데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최영철 편집위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언론들은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떠날 분하고 남을 분이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아, 떠날 분과 남을 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떠날 분은 던져놓고 가시면 끝이지만 남을 분은 끝까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제 그 노영민 실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된다. 2월 달에. 예. 그리고 우리 정 총리는 되도록 준비하겠다. 하도록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끝까지 챙겨야 될 사람은 단정적인 말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 체결된 게 2,600만 명 뿐이기 때문에 예. 나머지 또 2천만 명분은 아직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또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혹시 또 수송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2월이면 접종 시작한다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뉴스인데 예. 오늘 일면 톱을 전부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만 봐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국민들이 많은 불신을 갖고 있고 노영민 실장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무게감을 좀 덜 주는 것이 아닌지 정 총리의 말에 무게감을 더 싣고 있고 그리고 예. 정 총리는 아직도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다. 지금 올해 저희가 독감 백신 접종하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예. 부작용도 많고 그리고 뭐 상온 노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신을 하기는 어렵다. 정부 당국자가 저렇게 확신을 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말을. 예. 역시 떠날 분하고 남을 분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처한 위치가 다르다. 그 뜻이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김종욱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미묘한 차이 좀 느끼셨나요? 아니면 언론에서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건가요? 뭐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백신이 빨리 좀 도입되길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4,600개 정도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국민에게 빨리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예. 하지만 정 총리 입장에서는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예를 들어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3상 실험에 문제가 발생해서 소위 미국 FDA에서 승인을 좀 안 해주고 지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또 최근에 유럽 언론의 내용에 의하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약사마다 상당히 많은 물동량의 변동이나 내부 과정 속에서 변동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총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것들에 대한 유동성들을 감안해서 국민들에게 좀 상세하게 설명한 것 같고요. 전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적어도 그 노영민 비서실장처럼 좀 빠르게 추진하는 것과 정 총리의 말씀처럼 그 유동성들을 막을 수 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두 분이 따로따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 좀 통합해서 말씀하셨다면 아마 언론에서 이런 좀 예를 들면 작은 미묘한 차이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 같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빨리 하지만 유동성들을 능동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 언론에서 논란을 삼기보다는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적절한 조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언론 보도 중에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김지욱 교수님. 노영민 비서실장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도입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까지 어떤 그런 지적이 지나치게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 반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래도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도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예. 노영민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겠죠. 또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분은 정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방역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많은 보고가 들어오는데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저희 정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 대한 제기인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K방역을 잘해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K방역과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일관된 말씀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또 이렇게 또 미묘하다고 또 얘기가 나올 수가 그런 거야 미연에 좀 막았어야 된다는 거네요. 저런 차이가 만약에 현실로 드러났을 때는 당장 거기에 대한 누가 대통령에게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총리와 비서실장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내용들을 조율해서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이걸 좀 잘 조정하시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개강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좀 정부가 사실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좀 뭔가 확실한 얘기도 나오고 좀 신중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아닌가 합니다. 자, 다음 얘기. 요 기사의 뒷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백신 스와프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야당에서 나왔는데요. 그럼요. 이 얘기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신 제조 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라도 백신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미국과 이른바 백신 스와프의 체결을 제안하고 윤기호 의원님, 그동안 통화 스와프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 우리가 체결했죠. 근데 백신 스와프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 아이디어가 국회 외통위원장을 지낸 박진 의원에게 처음 나왔더라고요. 예. 그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서까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의 뭐 당에서 예. 제기한 문제예요. 어떤 야당의 제안처럼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얼핏 보면 굉장히 눈에 번뜩 뜨이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그러나 스와프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와 저쪽이 가지고 있는 게 대등한 가치여야 상대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바꿀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 얘기를 따져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미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백신을 지금 우리가 좀 달라고 얘기하고 예. 나중에 우리가 생산하는 걸 주자 그러는데 우리가 생산한다는 게 알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예. 회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한 다른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물론 다른 업체들도 GSK라든지 다른 백신들을 생산하는데 위탁 생산 일부 합니다. 예.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우리가 지금 위탁 생산하고 있느냐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게 사실은 없죠. 당장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약간의 구호성으로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정부가 백신 확보 외교전에서 실패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라도 한번 귀를 기울여봐라,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저는 의미 있는 제안은 된다. 무슨 얘기냐? 지금 백신 확보 외교전에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부처가 어디냐? 복지부인지 예. 질병관리청인지 예. 아니면 이거 역시 외교부인지 이게 국민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뭐 알려진 바대로라면 복지부에서 맡고 있었겠죠. 예.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와중에 복지부 장관 교체됐죠. 질병관리청장 어저께 당정청 협의회에 최대의 이슈가 뭐였습니까? 국내 방역 3단계 올릴 거냐 말 거냐도 있었지만 예. 지금 백신 확보 국민들이 못했다고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럼 백신 확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까지 잘못됐다면 판단을 잘못했거나 또는 뭐 실무진의 착오였든가 어쨌든가 어떤 이유든 간에 잘못됐다면 이제부터라도 빈틈을 메워야 되는데 저는 그 빈틈을 과거에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가 마스크와 진단 키트에 여유가 있을 때 예. 그리고 진단 키트 대한민국의 업체들의 기술이 전 세계에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유럽 나라 심지어 미국도 우리 외교부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분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죠. 요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도 이번에 왜 대통령이 못 나섭니까? 왜 외교부가 못 나섭니까? 지금 나서서 저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처럼 백신 확보에 여유가 있는 나라에 우리 좀 도와주라. 나중에 우리가 다시 그에 상응하는 한번 외국에는 해볼 만한 제안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외교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백신이니까 이건 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만 맡겨놔야 된다. 이런 외교가 어디 있어요. 저는 한미 백신 스와프라는 얘기를 꺼낸 건 예. 그런 점을 질타한 측면이라면 의미는 있다. 그러나 백신 스와프 자체는 서로 간에 대등한 주고받을 게 과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유기찬 변호사 하실 말씀이 있다고 지금 손짓을 해주셨어요. 이제 실효성은 실제 해봐야 되겠지만 예. 실제로 이제 뭐 근거 규정은 한미 FTA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신 주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가 현재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 치료제뿐만 아니고 그래서 조만간 아마 개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예. 국내에서 만약에 업체가 백신을 개발하면 주고받을 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백신 스와프를 말하게 된 배경은 이제 미국이 국방 물자법이라고 해서 예. 전시회나 가동할 법한 이런 그 백신을 갖다가 국방과 연관돼서 업체가 만들어 팔지 못하게끔 이렇게 발령을 해놨단 말이죠. 그렇죠. 정부가 확보하겠다고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업체와의 어떤 백신 판매를 떠나서 국가적 외교 문제로 일단은 이것이 승화됐다, 승격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가 나서는데 그 근거 규정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한미 FTA에 있다 근거 규정. 그러니까 야당이 한 의견을 외교부나 정부 당국자가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어떤 제안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정부나 이런 쪽에 반응은 없습니다. 일단 제안이 나왔습니다. 연휴 동안 나온 소식입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의 기사가 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덧치된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코호트 격리는 그 장소를 통째로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산세 심각합니다. 지금 몇몇 병원들, 뭐 서른둘, 뭐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발. 기저질환 여파, 비확진자 완벽 분리도 어렵다. 이렇게 그냥 코호트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 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요. 다음입니다. 요양병원의 비명, 중환자 치료 역량 안 된다. 제발 옮겨달라.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있는 시설은 의료시설이긴 하지만 요양 수준에 맞춰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중환자분들 어떡하냐는 거죠, 지금. 그러나 병상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송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전국 요양병원 직담 감염 소출 비상입니다.
당국, 코호트 격리만 하고 치료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이 기사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증 확진자 치료할 약, 장비 없다. 간병인, 의료진도 확진, 수발 자체하기도 어렵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윤시환 변호사,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게 일시적인 코호트 격리면은 사실은 의미는 예.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방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예. 근데 안에 계신 분들의 치료 보호 의무도 또 우리 감염법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과 치료, 환자의 치료 보호 의무가 사실은 상충된다기보다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저게 오래 가다 보면 안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음식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 안에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이 사실은 중증 환자 치료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넣어줘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것이 원활치 않다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남 청도병원의 경우에도 인권위에 구제 신청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옮겨주라라는 인권위에 공고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음식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라 이런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게 오래 가면은 방역을 좀 더 환자의 치료보다 우선시하는 국가의 잘못된 행정으로 평가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예. 법적 취급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 위반의 소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치료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좀 넣어주든가 예. 아니면 환자를 좀 이동시키든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방역 당국,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기사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기사들입니다. 자, 정부의 설명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